네, 안녕하십니까. 시퍼스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 예정과 이 미국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IPO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9월 둘째 주 미국에서 상장될 이 주요 IPO 기업들의 간략한 소개입니다. 기업별로 제가 자세하게 정밀 분석은 하지 않고 이 간략한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제표 정도로 혹시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셨다면 이 투자 전에 간단하게 참고하실 만한 정보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9월 둘째 주에는 총 5개의 기업이 IPO에 상장 예정 중인데 이 순서는 그냥 IPO 이 날짜와 전체 공모금 순서로 그냥 나열했습니다. 보시면 5개 중에 이 3개가 핀테크이고 나머지는 뭐 트랜스테크랑 뭐 커피체인이 있네요. 이 중 눈에 띄는 기업은 단연코 이 클라나인데요. 이번 IPO 상장을 통해 약 15억 불 정도를 조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각 기업에 대해서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클라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대부분은 이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업은 2005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이 어펌, 페이팔 그리고 세질과 같은 이 BNPL을 메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 엄청 커요. 미국과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이 1등 핀테크 기업이고요. 전 세계에 1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 뭐 나이키, 애플 등 이 대형 리테일들과 최근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경쟁사들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는 이 전통 신용카드들을 이제 대체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서 진화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기업은 2021년 기업 가치가 약 456억 불로 엄청난 몸값을 받았는데 최근 이 고금리로 인해 핀테크들이 이제 암흑기를 지나면서 현재 기업 가치는 약 150억 불로 3분의 1 정도 이제 감소한 숫자예요. 보시면 경쟁자인 어펌이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이런 특정 지역에서만 서비스하는 것과 대조되게 클라나는 이미 북미와 유럽을 포함해 총 26개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거래 금액을 보면 2020년 530억 불을 기록하고 5년 뒤인 2025년에는 이 1,100억 달러를 기록했고 그러니까 거래액 기준에서는 전 세계 BNPL 중 1등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활성화 고객 수도 꾸준히 이렇게 증가 중인데요. 2025년 상반기 기준 1억 1천만 명을 돌파한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 스웨덴에서는 거의 신용카드를 이미 대체한 모습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모습이고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소액 리테일 쪽 분야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모든 산업에서 골고루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비즈니스 특성상 앞으로 더 많은 가맹점들이 필요하죠. 그럼 클라나의 아주 간단한 재무제표를 보고 넘어갈게요. 참고로 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뭐 자세히 뜯어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번 영상은 봐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요. 클라나의 총 자산은 약 200억 불 가량이고요. 이 중 자기 자본은 25억 불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매출액은 약 24% 성장했고 2024년 기준 28억 달러의 매출과 2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흑자 기록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이 순이익을 보여주는데요. 2025년에는 다시 또 적자를 남겼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을 보시면 이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1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적자를 기록한 2023년에도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현금을 창출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현금 창출의 대부분은 고객들로부터 이 예치한 예치금으로 발생했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재무제표는 좀 탄탄한 것으로 보여져요. 다음은 피규어입니다. 이 기업은 2018년 소파이의 전 CEO가 공동 창업한 뉴욕의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거. 이 기업의 특징은 블록체인에 특화되어 있는데 힐락이라고 하죠. 주요 사업인 이 주택담보대출에서도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출 기록과 자산의 거래 내역 등을 이 블록체인화함으로써 이 대출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어요. 또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에도 진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힐락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은 미국 내 비은행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에 있는 힐락 회사이고 지금까지 총 500억 달러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수행한 것으로 기록됐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168개 이미 파트너가 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규모 면에서는 매년 86%의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액 기준으로도 최근 63%의 성장을 하는 등 이 발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미 흑자 회사로 2,900만 불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는 8,300만 불을 기록하네요. 잠깐요. 네, 이 대출 파이낸싱 과정에서도 기존의 모델은 이렇게 수많은 과정과 검증을 통해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매여 있는데 피규어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이 많은 과정을 그냥 단순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신청해서 펀딩까지 보통 42일 정도까지 걸리지만 피규어는 최대 5일, 뭐 평균 10일 내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정말 혁신적인 거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네,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면 피규어는 총 자산은 최근 12억 불로 2배가량 이렇게 증가한 모습이 보여주고요. 자기 자본 또한 이 4억 불로 2배 정도 증가한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63% 정도로 이렇게 뭐 증가했고요. 2024년 매출은 3.4억 불, 순이익은 2천만 불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흑자 전환한 모습이 보여주고 2025년에는 이 흑자 폭이 크게 상승했고요. 이에 따라 순이익률도 마이너스 25에서 이렇게 15.4%로 증가했네요. 현금 흐름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양호해 보이고요. 아니 뭐 전체적으로는 재무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VI입니다. 이 기업은 2012년 설립된 뉴욕 기반의 테크이고요. 사스 기반의 플랫폼으로 이 온디맨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특한 기업이에요. 도시와 이 국가의 공공교통 시스템을 디지털 네트워크로 전환하는데 현재 37개의 나라에서 뭐 이제 도시, 교통청, 병원, 학교, 뭐 민간 기업 등과 협업하며 공공교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이렇게 힘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대도시나 선진국뿐만 아니라 그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필요로 하는 이 교통 문제를 기술력으로 해결하려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중요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교통 정보와 지리 정보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종합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교통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개인 대상이 아니라 도시, 교통기관 및 기업들을 고객으로 이제 두고 이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패키지를 판매하는 사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주수익은 이런 운영 소프트웨어를 통한 구독형과 계약형 매출 구조입니다. 최근 34%의 매출을 이루었고요. 최근 3년 동안 약 매년 50%가량 성장하는 등 성장성은 훌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플랫폼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정말 아름다운 곡선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요. 2025년 2분기 기준 플랫폼의 애뉴얼 런레이트는 순이익은 약 4억 3천만 불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재무제표를 볼게요. 총 자산은 약 4억 불 정도 수준이지만 이 절반이 자기 자본이고요. 매출액은 최근 35% 정도 성장했습니다. 적자 기업이지만 적자 폭은 이렇게 줄어드는 중이고요. 참고로 매출 총 이익률은 약 40% 정도 수준입니다. 영업활동, 그러니까 수익성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쁜 회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기술 개발 등으로. 네, 영업활동 이제 현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년 개선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재무제표는 뭐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잠재성은 있는 정도로 보여져요. 네. 다음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제미나이입니다.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헷갈려하지 마세요. 구글의 제미나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고요. 뉴욕 기반의 핀테크 기업입니다. 2014년 설립되었는데 이제 지금은 암호화폐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업이에요. 구글이랑은 상관없어요. 주 매출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디지털 지갑 서비스로 나오는데 최근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하면서 이 신용카드와 NFT 플랫폼 분야까지 사업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미 이 시장은 포화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한데 뭐 특별한 장점이 보여지지는 않는 기업이에요. 네, 지금까지 총 약 2억 8,500 그러니까 2억 8,500 뭐야 헷갈려. 2억 8천 2억 잠깐만 2,850억 불이군요. 2,850억 불의 거래 볼륨을 기록했고 약 150만 명 정도의 유저가 있다고 합니다. 죄송해요. 숫자도 제가 못 읽네요, 지금. 네, 그리고 보시면 재무를 보시면 재무도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 총 자산은 약 15억 불 수준이고 네, 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요. 매출액은 최근 45% 정도 성장했지만 적자 기업으로 적자 폭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도 좀 마이너스에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재무 상태는 아니네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은 이제 블랙락 커피바입니다. 이 기업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세계적인 투자 기업인 블랙록과는 다른 기업입니다.
이게 2개 연속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기업이 나오네요. 예, 자산운용사인 그 블랙록과는 다르고요. 여긴 커피 체인 기업이에요. 네, 미국 오리건주 기반 커피 체인 기업인데 2008년 설립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가족 경영 중심의 창업 방식과 이 직원들이 매장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 직원 소유형 프랜차이즈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스타벅스처럼 직영 중심 운영을 하면서 이 매장 분위기와 서비스 품질을 직접 통제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퀄리티에 자신이 있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이죠. 보자. 네, 보시면은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이 매장이 개수가 2배 이상이나 증가했고요.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장당 매출 또한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겠지만 뭐 MZ나 젊은 층의 고객이 아니라 블랙락이죠. 완전 30대 아재들을 위한 컨셉이고요. 주 메뉴는 커피와 음료 그리고 음식들인데 매출의 73%가량이 이렇게 오전 중에 발생합니다. 특이하게 이렇게 금요일과 토요일의 매출이 가장 큰데요. 매장에서 다양한 뭐 행사를 한다고 해요. 보시다시피 주요 서비스 지역은 뭐 미국 서부에 몰려 있는데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는 이렇게 매장이 3개뿐이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가본 적은 없습니다. 보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예쁘고 깔끔하죠? 컨셉은 좋은 것 같아요. 무시하지 못할 게 이미 멤버십 가입자 수로 180만 명을 그러니까 넘겼고요. 매장도 계속해서 크게 확장 중에 있어요. 이 재물을 보시면 자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5년 6월 말 기준 2억 4천만 불을 기록했지만 뭐 식당 체인의 특성상 아직 뭐 자본 잠식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은 최근 20% 정도 성장했고요. 적자 기업으로 이 적자 폭은 이제 매년 그래도 조금씩 감소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매출 총이익률은 계속해서 개선 중에 있어서 수익성은 언젠가는 뭐 좋아질 것 같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이렇게 마이너스지만 좀 그래도 전체적으로 재무가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이 체인점들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오늘 이렇게 곧 상장할 5개의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중에서 투자를 하고 싶거나 꼭 거르고 가야 할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중에서 투자를 뭐 고려해 볼 만한 기업이 한 2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해 볼 건 2개 정도 있고 투자를 한번 해봐야 하겠다라는 거는 뭐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감사합니다.